신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정문정 에세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인간관계는 시속게임과 같다. 주변의 착한 사람들을 나는 잘 알아본다. 그들은 늘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한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 의견을 경청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좋아요. 라고 한다. 안 되는데요? 그건 좀 힘들어요. 싫은데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런 말을 하느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차라리 잠수를 타고 만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한국의 많은 여자가 그러하듯 20대 초반의 나 또한 전형적인 착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자존감의 문제와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 남에게 노를 말하기 힘들게 하고 눈치를 살피다 보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말이 반복된다. 그때 나는 괜찮아를 연발하느라 늘 헉헉거렸다.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 특히 연애에서 그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때의 남자친구들에게 말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황당해할 것이다. 그걸 네가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그럼 그때 말하지 그랬어. 그렇다. 사실 그들은 강요한 적이 없었다.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포지셔닝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여기다. 착한 여자였던 그때 속으론 나를 둘러싸는 관계들이 자꾸 일그러지는 이유가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양보했는데 상대가 이기적이라고. 이처럼 희생했다고 하는 생각은 이상한 보상 심리를 불러온다. 겉으로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싸우게 되더라도 싸우다 보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의 내면엔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줄어드는 만큼 피해의식이 커지기 때문에 걸핏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외치게도 된다. 돌이켜보니 혼자 과도하게 기대하고 섭섭해한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내가 관계의 키를 잡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상대에게 떠맡겨버리고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속상해했구나. 상대 또한 그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 문제를 직시하게 되면서 작은 것부터 조금씩 거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못한다는 말도 할 수 있게 됐으며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욱 좋아졌다.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던 사람들은 떠나갔고 동등하게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려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인간관계는 시속게임이나 스파링 같아서 체급의 차이가 크면 게임을 계속할 수 없다. 한두 번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져줄 수 있겠지만 배려하는 쪽도 받는 쪽도 금방 지칠 뿐이다.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요건으로 착함을 드는 사람에게 그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할 수도 없다고 예전 내 모습이었던 착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어느 한쪽이 착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시시한 것 아닐까? 건강한 인간관계는 시소를 타듯 서로를 배려하며 영향을 주고받을 때 맺어진다.
네,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혜입니다. 오늘은 정문정 작가 에세이네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첫 번째 낭독을 읽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간관계는 시소게임과 같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다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정문정 작가 에세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네, 이 책을 좀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하네요. 네, 이 책은 출간된 지 이제 3년이 넘었는데요. 네. 이 시간 동안 전국 서점 에세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음. 수많은 독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네. 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갑자기 선을 훅 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동요 없이 네. 금 밟으셨어요 하고 웃으면서 네. 우아하게 경고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데요. 네. 네, 저자인 이 정문정 작가가 네. 지금까지 시도했던 이런 훈련법 중에서 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만 추렸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 탐나는 오디오북 시간에 말들이 네. 사는 나라를 맞아요. 낭독해드리면서 네. 나쁜 말도 꼭 네. 필요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또 다 계획이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우리 이연혜 서구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들으면서 말들이 사는 나라가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렸고 활용 방법, 실행 계획서 같은 이 활용 사례를 여러분께 또 세세히 더 챙겨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무례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진짜 너무 공감돼요. 이게 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너무 또 우리나라는 또 특히 동양권, 이 아시아 문화가 특히 여성에게 약간 좀 많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조건 그냥 순응해야 된다라는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사실 할 말을 하면서 그게 또 좋은 거니까.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있고 그게 또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더 좋으실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도 좀 거절하기 이제 힘들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제 참고 넘겨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서는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책들도 사서 보고 강의도 이제 찾아서 듣고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책도 제목만 보고서는 야 진짜 너무 통쾌하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책을 구입해서 읽었었는데요. 아니 거절을 못해서 거절한 책을 샀는데 거절하세요. 잠깐 이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연해서 그냥 덮어뒀었어요. 닫고. 그런데 한 이제 2, 3년 지나서 최근에 다시 읽으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2, 3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조금씩 작은 것부터 거절을 해왔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 책의 레벨 정도가 한 4단계까지 있다면 제가 이미 1단계는 이제 했고 2단계 도전하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의 무례한 말과 부탁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제 나도 좀 변하고 싶다고 마음을 이제 다짐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응원해드릴게요. 응원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문정 작가 에세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부분 중에서 또 들려주고 싶은 분 있죠? 햇살 주디님은 휴대폰 연락처에 몇 명이나 이제 등록돼 있으세요? 그 다 헤아려 보진 않은데 많은 것 같아요. 꽤 돼요. 많죠. 10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한 550여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연락하고 지낸 사람 50명도 안 돼요, 저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낭독은 불필요한 인맥 정리에 관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우리 인간관계 이야기 좀 시소게임과 같다는 얘기 해주셨고 그러면 인간관계에 이어서 인맥 정리 한번 해보죠. 두 번째 낭독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맥 관리에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계절이 바뀐 걸 느낄 때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옷장 정리다. 주말 중 하루 시간을 내서 옷장 정리를 할 때 나름의 기준으로 버릴 옷과 입을 옷을 구분한다. 처음에는 따뜻해지면 봄, 여름 옷을 꺼내고 추워지면 가을, 겨울 옷을 꺼내곤 했는데 여러 번 그렇게 계절을 지내다 보니
옷이 쌓여 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그 옷들을 보관하기 위해 캐비닛을 추가로 사고 옷걸이를 추가로 샀다. 불편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옷이 많아지자 막상 입을 옷은 더 부족해 보였다. 아침마다 뭘 입을지 고민하지만 정작 손이 가는 건 몇 개 없었다. 나에게 어떤 옷이 있는지를 다 기억하기 어려워지자 비슷한 옷을 또 사오기도 했다. 책도 마찬가지였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한 달에 평균 10만 원 정도를 책 구입에 쓴다. 그렇게 산 책들 중 대부분은 한 번 읽고 다시는 읽지 않는다. 하지만 책을 버릴 생각을 하면 너무 아까웠다. 언젠가는 필요한 날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쌓아두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내 방을 한가득 채우고 있는 옷과 책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것들은 잠시 보기 뿌듯할 순 있어도 유지하는데 지나친 에너지가 들었고 그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얼마 후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간소한 삶의 방식인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동안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마침 결혼을 해 이사를 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책의 3분의 1을 처분했다. 옷과 신발들은 한 가지 기준으로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했다. 단 하나의 질문만 했을 뿐인데도 소유하고 있던 것의 절반을 버릴 수 있었다. 그 질문은 바로 2년 내에 이것을 한 번이라도 썼는가 였다. 옷과 책을 버리고 나니 방 2개짜리 24평 아파트에 많은 공간이 생겼다. 그렇게 한 번 가진 것들을 버리고 나자 옷 입는 게 더 즐거워졌다. 책과 옷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기자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됐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엔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친구로 등록돼 있다. 그중엔 한 번 보고 더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도 남들을 섭섭하게 할까봐, 언젠가는 내게 도움이 될까봐 인맥 관리를 해야 하니까 등등의 이유로 주기적으로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경조사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소모적이어서 뒷맛이 썼다. 하루에 2-3개씩 약속을 잡는 바람에 친구들이 섭섭함을 토로한 적도 있었다. 당연히 깊이 있는 관계가 유지될 리 없다. 사람들에게 휘둘린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을 만나지만 자꾸 헛헛해질 때 인간관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경조사를 예로 들면 결혼식은 동료거나 절친한 사람인 경우에만 가고 축의금을 보낼 사람과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사람으로 구분한다. 반면에 장례식은 최대한 참석하고 여의치 않으면 조의금이라도 보낸다. 일상에서도 사람을 만나면서 나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다는 생각이 들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의는 차리되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대한다. 업무상 필요한 때가 아니면 직접 만날 일은 만들지 않는다. 옷장과 책장을 정리하듯 인간관계도 주기적으로 상태를 살펴야 한다. 사람 사이 관계가 의미 있으려면 그것이 작용하는 맥락과 신뢰를 쌓기 위한 절대치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젊은 날 주말도 없이 회사 사람들과만 어울린 대기업 부장이 퇴직 후 가족들과 관계 맺음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가족들이 거부하거나 어색해하는 건 그래서다. 아사히 료의 소설 누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인맥을 넓히겠다고만 늘 말하지만 알아? 제대로 살아있는 것에 뛰고 있는 걸 맥이라고 하는 거야. 너 여러 극단의 뒤풀이 같은 데 가는 모양인데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냐?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러 갈 수 있어? 우리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맥 관리 때문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얕은 방식으론 인간관계의 맥이
펄펄 뛰지 않는다는 걸. 네, 오늘 두 번째 낭도 함께 하셨어요. 와, 역시,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인맥에 대해서. 네, 어떠셨는지 여러분도 소감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맥 관리에도 미니멀리즘 필요하다? 네. 네, 공감되는데, 이 구절을 또 특별히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육아용품이랑 옷가지들 이제 그 시기에 맞게 이제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디 뭐 중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네. 팔기도 하고 무료 나눔도 하고 지인들도 이제 주기도 네. 하는데 아이용품은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데 네. 인간관계는 미련하게 좀 붙잡고 있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놓을 것도 없고 정작 음. 필요한 물건들도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더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시간도 부족한데요. 네. 그죠. 여기 다시 좀 주목하게 되고,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함께,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네, 그 메시지를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전해드릴게요. 한 문장으로요? 네.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자, 우리 할 말은 하고 살기로 해요. 이제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책 속에서 좋았던 구절 낭독해드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시간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 들으면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 소개해 주세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거절도 잘 하고 싶다면 그건 욕심일 뿐이다. 나에게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듯이 거절당한 상대가 나에게 실망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였습니다. 네, 또 끝문장 울림이 있네요.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성우 이연애 씨와 함께 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고요.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 여러분 저희 JIBS 또 유튜브 채널 엔터에 오시고 혹은 저희 JIBS 홈페이지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